시도 때도 없이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,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서부터 거부해야 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지난주 인트로에 들어갔던 영상, 산책 나가서 안으라고 바닥에 드러누웠던 저희 아이 모습을 보시고 내 아이인 줄, 우리 집인 줄, 애들은 다 똑같구나, 정말 공감 댓글과 메시지를 많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안아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유모차도 싫고 카시트도 싫고 또 아기띠도 싫고 무조건 안아 하는 아이,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. 안아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? 돌 전후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 신체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. 이맘때 온 집 구석구석 손 닿지 않는 곳 없이 탐색하러 다니기 바쁜데요.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어찌나 궁금한 것이 많은지 세상 구경하느라 아장아장 여기저기 걸어 다니기 바쁜 아이들입니다. 여기서 몇 개월 지나면 계단지옥, 계단만 보면 오르락 내리락 무한 반복이죠. 엄마들 허리에 이렇게 아기띠 걸쳐두고서 아이들 따라다니기 바쁜 모습 참 익숙한데요. 이랬던 아이들이 16개월쯤 지나면서 이제 제접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금 엄마 껌딱지가 되죠. 자, 안아병의 원인 첫 번째는 제접근기인데요. 두 돌 전후로 이제 자아가 강해지면서 독립적인 마음과 주 양육자와 분리되었을 때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중적인 마음이 아이 본인에게 혼란을 주고 두려움이 되는 것인데요. 이때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다시 엄마를 찾게 되고 불안감도 높아지는 시기예요. 자, 두 번째는 걷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.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호기심으로 탐색하던 시간도 이제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탐색하여 욕구가 충족되면 걷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반대로 엄마나 아빠의 관심을 듬뿍 받고 싶은 마음이 다시 커지게 되겠죠. 자, 세 번째는 높은 곳에서 보고 싶은 호기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작은 아이의 키로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엄마 아빠에게 안겼더니 너무너무 잘 보이고 재밌는 것도 많고, 평소 엄마가 위험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던 주방에서도 엄마에게 안겼더니 냄비 속에 보글보글 끓는 모습도 보이고 너무나 즐거운 것들을 볼 수 있다,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정서적 불안감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. 동생이 생겼거나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거나 또 엄마가 복직을 하는 등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다가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을 때 아이들은 최대한 엄마 아빠와 몸을 밀착한 상태로 안겨 있고 싶어 합니다. 더불어 정서가 발달하고 또 세분화되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나 무서움, 섭섭함, 공포심 느끼기도 해요. 이 시기쯤 아이들의 언어가 발달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이 더 확고해지면서 안아줘 라는 표현도 더욱 분명하게 하게 된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려면 무조건 안아주는 것만이 정답일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아이가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 안아밖에 없기 때문에 안으라고 하는 것이지, 사실은 안아주는 것만이 아이의 정서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, 또 마냥 안고 있는 것은 아이의 의존성만 키울 뿐이지 이 독립심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. 물론 제접근기나 아이가 불안감을 많이 느끼면 정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, 이 또한 아이가 건강하게 독립성을 키워가고 또 본인 스스로가 독립된 존재임을 인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는 내 아이가 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해요. 자, 또 한 가지는 부모도 하루 이틀 육아를 하고 말 것이 아니죠. 육아는 힘들다고 퇴사할 수 있나요? 그럴 수도 없죠. 그래서 부모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해요. 10kg가 넘는 아이를 매일 매 순간 안고 있으면 손목도 허리도 골반도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. 부모가 지쳐서 육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영향은 또 아이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.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이 균형을 좀 잘 맞춰야 할까요? 3단계 솔루션으로 제시해 드릴게요. 안아병 아이를 위한 3단계 솔루션. 자, 1단계는 상황을 파악하라.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. 간혹 아이가 울거나 안아달라고 할 때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길까봐 고민 없이 내 몸이 으스러질 것 같아도 무조건 달려가서 안아주는 분들이 있는데요. 아이가 울면서 안아달라고 할 때 아이의 행동에 즉각 민감하게 몸으로 반응해야 하는 시기는 돌 이전의 아기들입니다.
아직 자기 의사 표현도 어렵고 또 배고프고 졸리고 기저귀가 불편하고 이 모든 것을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본능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충족시켜주기 위해 안아주고 또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해요. 하지만 돌진한 아기라면 먼저 정확하게 아이의 의도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. 정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안아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잠이 오는 것인지 심심한 것인지 또 훈육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으라고 하는 것인지 꼭 관찰해 주세요. 자, 2단계는 협상하라. 적당한 선에서 아이와 협상하며 아이도 스스로 조금씩 조절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. 그리고 협상은 1단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협상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겠죠. 자, 상황 첫 번째,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일단 자리에 앉아서 아이의 눈을 맞추고 최대한 침착하게 속상했어. 엄마가 안 보여서 깜짝 놀랐구나. 그랬구나. 머리카락도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아이가 목에 매달려 안아 라고 하면 앉은 상태에서 몸을 조금 더 밀착시켜 등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진정시켜 줄 수 있어야 해요. 아이가 안으라고 해서 무조건 일어서서 안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. 앉은 상태에서 안아야 다른 놀이로 흥미 전환도 수월해요. 아이들이 앉아서 안으면 막 일어나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앉아서 안아주는 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자, 상황 두 번째, 습관적으로 안아달라고 할 때는 즐거운 요소를 제공하여 협상해 주셔야 해요. 안아달라고 하기 전에 실천하면 가장 좋고, 안아달라고 할 때 아이에게 우리 여기서 멀지 않은 저기 나무까지 같이 달리게 해볼까? 윤희가 부지런히 달려서 나무에 도착하면 엄마가 한번 안아줄게. 준비 출발! 이런 식으로 즐겁게 걷거나 뛰는 놀이를 할 수 있게 제안하고, 목적지까지 또 1등으로 도착하였거나 열심히 달렸을 때, 도움 없이 스스로 도착하였을 때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서 또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주셔야 해요.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걸어 다니는 습관이 점차 형성될 수 있어요. 자, 상황 세 번째, 때를 쓰며 안아달라고 할 때는 일단 멈춰 주셔야 해요. 훈육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말이 들리지 않도록 안아줘 하며 안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아이와 마주 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. 아니야, 지금은 엄마랑 얼굴 보고 이야기할 거야. 이야기 끝나면 그때 안아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시고, 비언어적으로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해요. 훈육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통제하는 주도권은 아이가 아닌 부모가 가져야 합니다. 다만 어느 정도 훈육이 마무리 단계거나 아이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안겨서도 엄마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태도, 상황이라면 안아주면서 다음부터는 잘 지켜보자, 알았지? 라고 하면서 이제 안아주시면 됩니다. 자, 3단계는 점검하라. 내 아이의 안아 요구의 정도가 좀 지나치다 또는 너무 오래 지속된다 싶으신 분들은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아이가 평소 엄마 아빠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을 충분히 보내며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되었는지, 오랜 시간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 눈을 맞추고 또 스킨십하고 소통하는 이 질적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양육자 중 누군가 아이가 울거나 떼쓰거나 또 훈육할 때 아이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통제가 어려워서 빨리 울음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 얼른 안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닌지,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는 울음과 안아줘 강도 높게 표현하는 것이 본인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집에서 또는 밖에서 놀이할 때 아이 수준에 맞는 흥미거리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도 점검이 필요해요. 결국 아이는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즐기고 싶어 하지 안겨 있으려 하진 않겠죠. 자, 마지막 네 번째는 신체적 건강 상태와 활동량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. 평소 충분히 신체 활동을 즐기며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건강하게 또 충분하게 신체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. 늘 아기띠를 하거나 안겨 다니거나 또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라면 근력이 부족하고 걷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안아병 그 원인과 솔루션까지 알려드렸는데요. 안아 매달리며 우는 아이를 보면 부모는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무조건 수용해주기보다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겠죠. 이번 주 육아도 정말
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